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티 없고 어려 보이는 그런 탱글탱글한 피부, 사실 미백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런 피부를 꿈꾸지 않나 싶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보건복지부에서는요, 일명 백옥주사, 신데렐라 주사 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원래 허가받은 용도와는 전혀 다르게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근본적인 미백에 대한 원리, 그리고 미백 관리 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보다 더 많이 아는 전문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 영상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소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피부 타입과 기준으로 제작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러 갈까요? 뿅! 여러분, 피부는 표피와 진피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표피는 다시 여러 개의 층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피부가 어둡게 보이게 만드는 것은 바로 멜라닌이죠. 근데 이 멜라닌을 만드는 세포는 멜라노사이트라고 불리는데요. 자외선 지수가 높아서 우리 피부가 자극을 받게 되면 이 멜라노사이트 속 단백질이 산화가 되는데요. 이때 멜라닌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멜라닌을 형성한 피부 세포가 점점점 올라와서 얼룩덜룩해 보이는 것이죠. 여름철에 피부가 타잖아요. 이 태운 피부가 겨울철이 되면 다시 밝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멜라닌이 분해되거나 없어져서가 아니라 멜라닌을 포함하고 있는 피부세포가 각질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밑에 있던 본래의 세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미백의 근본적인 역할은 무엇이냐? 단순히 피부색을 하얗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가 가진 가장 손상되지 않은 건강하고 어린 피부를 되찾아주는 게 바로 미백의 근본적인 역할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마스크팩에 대한 질문도 많이 주셨어요. 제가 써봤던 것 중에 가장 좋았던 제품은 이 제품인데요. 성분이 순해서 자극이 없기 때문에 좀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사실 마스크팩이라는 건 미백 관리에서는 근본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낮밤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백 기초 제품도 근본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10분, 20분 사용하는 미백 마스크팩, 사실 흡수율이 더더욱 미미하겠죠. 이 멜라닌이라는 거 정말 확 없애버릴 순 없는 걸까요? 물론 멜라닌을 파괴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멜라닌은 정말 끈질기고 파괴하기가 기본적으로 어려운 녀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재 최선의 미백 관리로는 멜라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멜라닌 형성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미백 관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미백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자외선 차단! 이겠죠.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제품 바로 이 제품입니다. 제가 가져온 제품은 상백크림에서 2번이고요. 소프트 피치 컬러예요. 설화수 상백크림은 태국에 사는 블로거 친구가 추천을 해줘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동남아 지역에서 미백 선크림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제가 평가했던 개인적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1번 목적성. 물론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는 선크림이어야 하지만 저는 메이크업 베이스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선크림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설화수 상백크림은 혼합 자차인데요. 그래서 무기자차보다는 발림성이 좋아 메이크업 베이스로 사용하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완전 유기자차보다는 자극이 덜한 편이었어서 저한테는 트러블 없이 잘 맞았습니다. 사실 목적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기능성이에요. 상백크림은 사실 자외선 차단 지수는 당연히 뛰어난 편이고, 근데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제품들은 시중에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조금 특별한 기술이 제 시선을 끌었는데요. 상백크림의 표면 코팅 기술은요, 얼굴에 이 미세먼지가 흡착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보통 선크림을 바르고 집에 오면 온갖 세상의 먼지란 먼지는 다 얼굴에 묻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너무나 필요한 기술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제품을 더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선크림을 고르실 때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기준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다른 스킨케어 제품 그리고 파운데이션 제품과의 궁합입니다. 강한 지성 피부 타입이신 분들에게는 다소 번들거릴 수 있는데요. 저 같은 복합성 혹은 건성 피부 타입이신 분들에게는 촉촉한 메이크업 베이스로서의 역할도 좀 할 수 있는 선크림인 것 같아요. 저는 선크림 바르고 나면 나중에 화장이 되게 안 예쁘게 무너지는 것도 너무 싫더라고요. 좀 지속력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6시간이 지난 뒤에도 굉장히 촉촉하고 선크림을 바르지 않은 쪽과 거의 유사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럼 멜라닌 형성 억제만 하면 우리는 환하고 어린 맑은 피부를 가질 수 있는 걸까요? 미백은 물론 멜라닌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과도 연관이 굉장히 깊은데요. 바로
피부 나이입니다. 피부가 칙칙해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부 노화가 오면서 콜라겐이 감소하고 피부 조직의 밀도가 낮아지면서 울퉁불퉁해지기 때문인데요. 일명 톤업 크림이라 불리는 제품들은 발랐을 때 바로 톤업 되잖아요. 밝아지잖아요. 사실상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들어가 있어서 백탁 현상을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식약처에 정식으로 등록된 물질은 총 8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8가지 성분들 외에도 천연으로 개발되었거나 특허를 받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멜라닌 형성을 억제해주는 것도 있지만 항산화가 되는 성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백 제품을 고르실 때는 유효한 미백 성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선크림을 먼저 테스트를 하다가 자정미백 라인에서 발견한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이 바로 설화수의 자정미백 에센스입니다. 설화수의 자정미백 라인은 사실 새로 출시된 라인은 아니고요.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입니다. 다른 미백 성분들도 있지만 백삼이 굉장히 주요한 유효 성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백삼 사포닌은 항산화 효과 그리고 미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미백 성분인 당나무 뿌리 추출물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제품을 골랐던 기준은 3가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미백 성분은 멜라닌 형성 억제를 하는 것이 주요한데요. 이 백삼 사포닌은 멜라닌 형성 억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항산화 효능이 있기 때문에 피부의 탄력 그리고 영양을 채워주고 피부가 노화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목적성이에요. 그냥 일시적으로 밝아 보이는 백탁 현상을 이용한 화이트닝이 아닌 근본적인 미백 관리를 할 수 있는 제품을 중점적으로 고르다가 이 제품을 선택을 했고요. 이 제품은 촉촉한 에센스 제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흡수가 빠르고 또 피부를 답답하게 막을 걱정이 없습니다. 발림성이 좋은 젤 타입인데 피부에 자극이 적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낮과 밤 그리고 메이크업 기초로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활용성 측면에서도 좋은 점수를 줬습니다. 가볍게 두들기면서 발라주고 나중에는 꾹꾹 누르면서 저는 흡수를 시켜주는 편이었고요. 수분도 테스트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자정미백 에센스를 바르고 6시간 뒤에 다시 한번 수분도를 체크했는데요. 미백 에센스이기 때문에 더욱 저는 수분도로는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마 있는 부분도 양호하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네, 뛰어난 성분 그리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시술이나 특히 먹는 약에 대해서 또 질문해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 약들이 미백에 효과가 있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 제작된 목적과는 다르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 몸에 들어가는 거라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미백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글루타치온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수박이나 아보카도에도 글루타치온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관리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까무까무 파우더 그리고 카카오 닙스인데요. 둘 다 페루산이고요. 영양가가 굉장히 풍부하고요. 미백에 좋다는 비타민들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맛이 있는 제품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아마 조금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미백 주스를 만들어 먹는다던가 다른 요거트에 섞어 먹는다든지 레시피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매번 만들어 먹는 게 좀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서 한 숟갈씩 먹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짜 미백이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미백 제품을 골라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미백 제품, 흡수율도 워낙 미미하고 근본적인 미백 효과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더욱이 피부색은 원래 타고나는 거다라는 이론도 지금은 어느 정도 맞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화장품 연구원분들도 개인의 유전자에 따라 피부색이 결정된다는 이론에 근거해서 화장품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여태껏 미백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환해지는 거, 밝아지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다면 건강하고 해맑은 피부를 가꾸는 피부 습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때까지 안녕!